말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말인지 옛 선현들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 느껴집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지나치면 결국 동네 전체에 쟤는 풍이 센 애야 소문이 다 난다 이런 얘기지요. 중국 영화를 보면 우리 시각으로는 풍이 센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 쟤는 풍이 센 애야 하고 정평이 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 게 한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기를 치고도 사람들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이 지역에서 사기치고 도망가서 또 저 지역 가서 사기를 쳐도 평생 사기를 치고 돌아야 해도 안 붙잡힐 정도로 대륙이 넓었으니까 중국 사람들을 허풍 떠는 것은 충분한 지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최근 TV를 켜보면 웬 중국 드라마, 중국 연애 프로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어느새 이렇게 중국에 포위되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대입니다. 중국 드라마의 황당함들이 어느새 우리 실생활에까지 많이 침투했다는 생각이 어디 저만의 감정일까요? 첫 번째 황당함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비밀선거까지 장난질을 할 엄두를 내었을까 하는 문제의 황당함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초에는 거의 이상한 소리 하지도 마 하는 반격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쯤 정신이 이상한 선거병에 단단히 걸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었지요. 통계학자들이 나서 이러한 선거 결과표가 나오려면 신이 만들어야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고발하자 그제서야 조금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통계학자들 가운데서도 저쪽 사람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얘기겠지 하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온 태도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 같은 통계학자들이 이런 통계가 가끔은 나온다던가 무슨 후속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6개월 내로 마무리해야 할 120여 군데 선거 재판들을 마냥 어겨 1년 5개월에도 이제 겨우 3군데만 재검표가 진행 중인 것도 웃기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 오랜 기간 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워낙 똥 싸놓은 것이 많아서 이걸 다 수습하려니까 시간이 마냥 부족한 게 아니었겠습니까? 전국의 그 수많은 똥 싸놓은 흔적을 말끔히 치울 수 있었겠습니까? 투개표 조작은 쉬웠는데 이렇게 많은 재검표가 걸리고 조작된 것들을 안 조작된 것으로 다시 바꿔 놓으려 하니 머리에 더 쥐가 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겨우 3군데 재검표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백준잎 투표지에 신권다발 투표지에 딱불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니 이런 참 수습 하청을 한국 사람들을 시켰어야지 제대로 된 선거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 졸속으로 일을 해놓고 나왔으니 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안 빠질 재간이 있었을까요? 중국인들의 황당함이 결국 한국에서 안 터질 재간이 있겠습니까? 전국 120여 군데의 원외 위원장들이 선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 당사자인 피고 중앙선관위에다가 또다시 당내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와 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연거푸 관리를 맡기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4.15 총선 이후 뭐가 무서워서인지 전국 원외지구당 위원장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인과 이준석의 당 운영 방식도 전례가 없는 행위 아닙니까? 30대 나이에 국회의원 3번씩 떨어진 청년이 야당 당수에 나서는 행위도 이상하거니와 당원들 투표에서는 지는데 K보팅, 즉 중앙선관위가 관장하는 전화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어서 최종 1등이 되었다고 발표되는 그런 선출 방식도 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억지스럽고 황당스럽지 않으십니까? 어디 중국 드라마스럽지 않습니까? 당 대표도 그 직원을 뽑았는데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마저도 또 역시 K보팅에 맡기니 이거 너무 꼬랑지가 긴 것 아닙니까? 나경원, 이준석 버전 2의 윤석열, 홍준표 드라마가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전개되어 일찍부터 역선택에 문제가 최고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러고도 아무 대책 없이 이 선거에 올인들 하시겠습니까? 안 봐도 비도들 아닙니까? KBS 같은 관제방송에서 1등을 올려주는 후보는 이준석 2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먼저 바람을 잡고 세상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중국식 드라마가 여기서도 펼쳐지는데 똑똑한 한국 국민들이 이제는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내 이강 후보가 합동으로 지지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대체해야 의혹이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선 상당한 돈을 미리 만들어 넣어야 한다는 법칙 때문에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돈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돈 때문에 사고가 터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지금 결국 돈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하천 대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재명 사법 처리를 죄 없음으로 처리한 권순일 대법관이 그 판결을 내려 이재명을 공언해 준 뒤 곧바로 하천 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옮겨갈 수 있단 말입니까? 시나리오를 써도 너무 황당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중국 드라마는 이런 식으로 쓰는 모양이죠. 권순일이라는 사람은 4.15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재명 캠프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다니 그 동네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러고도 안 걸릴 것이라고 국민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기에 아닐까요? 5천만 원인가 투자해서 1000배 가까이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라면 여기도 신이 만든 사업 아닐까요? 그런 신이 만드는 작품을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또 개입했으니 권순일 씨는 신이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조작과 공작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이 전혀 없었을까요? 벌써부터 박지원, 조성은 관계가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는 드라마 아닙니까? 여기에 또 30대 여성이 나오는군요. 30대 여성이 이 정당 저 정당을 마구 넘나들고 누가 꽂아주었는지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최고위 간부가 되는데 당내 국회의원들도 못 들어가는 선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직급을 쉽게 차지하는 걸 보니 그 백이 김정은급이 아닌지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학생이 한 국가의 정보기관 수장과 수시로 밥 먹고
안가 호텔에서 차 마시고 하는데 정복근 앞을 오해 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야당 제1후보를 공격하는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 사람 여당 인사입니까? 야당 인사입니까? 이 정권에 들어와서 하는 통치 행태가 전부 이런 식입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텀블러 들고 비서진들과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할 때는 이제서 제대로 된 리더십으로 국정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드라마는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잘 굴러가면 자신들과 북한 정권이 먹을 게 없다고 느꼈는지 그 다음부터는 음습한 공작, 조작이 넘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장까지 하면서 보여준 온갖 부정과 조작의 드라마는 예고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고 사람을 죽이고 계속되는 의문사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여성들을 다 울리고 능멸하고 하는 짓들이 중국 드라마는 저리 가라로 노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나는, 야당 대표도 다 조작으로 뽑아놓고 야당 대통령 후보까지 조작으로 결국 뽑는 그런 과감한 기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부터 꼬랑지가 길면 결국 잡힌다는 옛 어른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괴물 형태가 거의 다 노출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